유성룡도 이런 이순신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비록에서 이 시기의 이순신을 유성룡은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이순신은 공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과에 오른 지 10여 년 만에야 비로소 정읍현감이 되었다. 이걸 아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유성룡이 직접 추천을 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때는 유성룡도 남을 추천해 줄 만큼의 그런 지위에 오르지 못했을 테니까 이런 말만 그저 남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출세를 합니다. 그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 1591년의 일이에요. 정읍현감이 종육품관직이에요. 자, 이 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려 조선시대의 관리의 등급은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18등급입니다. 종 9품부터 시작해서 종구, 정구, 종 8, 정팔, 종 7, 정칠 이렇게 승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종 6품까지 올라갔는데 종 6품에 있던 이순신을 한 번에 3품으로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몇 번이 있었어요. 옳았구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1590년부터 종 6품 정읍현감을 종 3품 고사리진 첨사로 임명하려고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정 3품 만포진 첨사로 올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대관들이 반대를 해요. 이렇게 하면 승진이 너무 빠르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형평성을 잃은 인사라고 다 뭐라고 할 거다. 옳지 않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1591년 들어와 가지고 일약 전라 좌수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 전라 좌수사가 정 3품이거든요. 종 6품에서 정 3품으로 가려면 7등급을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순신을 정읍현감에서 전라 좌수사로 승진시키려고 하니까 사간원, 이게 이제 대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현감으로 아직 군수도 되지 못했는데 전라 좌수사의 초수, 이건 이제 뛰어넘어서 임명하시니 그것이 인재가 부족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의 일이 그런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보통 때의 규칙에 구애될 수가 없다. 인재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면 이순신이면 충분히 전라 좌수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이 등급의 높고 낮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 자꾸 해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선조의 고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관리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에서 선조가 이순신을 정읍현감에서 전라 좌수사로 밀어넣게 되는 건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이로부터 14개월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첫 번째 승전을 거둔단 말이에요. 선조는 이 승전보를 듣고 굉장히 반가워했을 겁니다. 내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임명했는데 그게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선조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게 된 데에는 또 한 사람의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성룡이었습니다.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이렇게 회고를 해요. 그 당시에 1591년 그 무렵에 외적이 쳐들어올 거라는 소식이 나날이 전해지자 임금께서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추천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순신을 추천했고 그래서 정읍현감에서 수군절도사로 갑자기 임명을 했다. 그런데 그의 갑작스러운 승진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성룡이 선조에게 추천을 했고 선조가 유성룡을 믿고 물론 이순신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라 좌수사에 임명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 뒷이야기가 있는데 그보다 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가 된 시기가 1591년 2월 13일인데 그보다 열흘 전 2월 4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사간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균 얘기가 나옵니다. 전에 수령으로 있을 때 성적이
밑바닥이었다. 이 수령들은 계속 점수를 매겼거든요. 그런데 그 성적이 아래에 있었다. 거하. 아래에 있었는데 겨우 반년이 지난 오늘 전라 좌수사에 임명하시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잘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잘못한 사람을 좌천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게 여깁니다. 원균 말고 다른 젊고 무략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니 선조가 그렇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원래 전라 좌수사가 될 사람은 원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간원에서 반대해서 원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그러면 이순신을 시켜라. 그래서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가 됐다는 거죠. 원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균이 이순신보다 늘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묵과도 먼저 급제를 했고, 물론 나이도 5살이나 많잖아요. 내 동생 버리는 사람인데 내가 계속 더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전라 좌수사 자리를 놓고 여기서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원균이 이순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두 사람의 악연은 여기에서 시작이 됐을 거예요. 어쨌거나 전라 좌수사가 되지 못한 원균은 그 이후 어떤 운동을 했는지 1592년 2월에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경상우수사가 됩니다. 좌수사, 우수사 이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지금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남북도로 나누잖아요. 조선시대는 남북으로 나누지 않고 좌우로 나눴습니다. 자, 지도를 탁 놓고 경상도를 좌우로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동해안 쪽이 우가 되고 이쪽 낙동강 건너편 지리산 쪽이 좌가 되죠. 이건 우리 생각이고, 좌우를 나누는 기준은 한양에서 임금이 내려다보는 기준입니다. 한양에서 딱 내려다보면 동해안이 경상도의 왼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경상좌도. 그 옆에가 오른쪽이잖아요. 경상우도. 전라도는요, 경상도 쪽에 붙은 쪽이 전라좌도, 서해안 쪽이 전라우도가 되는 겁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원균은 경상우수사니까 둘이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원균과 이순신이 딱 경계를 사이에 두고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거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말 조선으로서는 불행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더 틀어지고 싸움은 싸움대로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유성룡이 관찰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역시 징비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원균은 이순신이 자신을 구한 것을 은덕으로 여겨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좋았다. 이순신이 원균을 구원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경상도 쪽 수군이 먼저 괴멸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수군이 경상도 쪽으로 진출해서 원균을 구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원균이 처음에는 이순신에게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바람에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원균과 이순신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 이순신이 지휘하는 전라 좌도의 수군의 활동, 그리고 그것이 임진왜란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의 이익주였습니다.